할머니, 당장 나가시지? 여기 우리 땅이야. 70대 할머니를 향해 소리치는 조폭들. 하지만 김순옥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서 드세요. 과연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무서운 조폭들 앞에서도 전혀 겁내지 않는 걸까요? 40년간 지켜온 작은 국밥집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 분노로 시작해 통쾌함과 감동으로 마무리되는 이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속초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강원도 속초 전통시장에 새벽이 밝았습니다. 한적한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서서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70대 김순옥 할머니가 국밥집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순옥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큰 솥에 불을 켰어요. 40년간 지켜온 이곳에서 매일같이 국밥을 끓여 시장 사람들을 먹여 살렸죠. 커다란 국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양지와 사고를 정성스럽게 우려낸 육수를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도 맛이 좋네. 여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남편 박노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70대 중반의 박노인은 북파 공작원 출신답게 새벽에도 기운이 넘쳤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예전 그대로야. 박노인은 웃으며 할머니 일을 도왔어요. 무거운 김치통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장기 모임도 있고 바쁜 하루네요. 박노인이 말했어요. 시장 한쪽 모퉁이에는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는 작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한테 또 져주러 가시는 거예요? 순옥 할머니가 웃으며 놀렸습니다. 이번엔 안 져줄 거야. 박노인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박노인은 일부러 져주는 척하면서 노인들의 길을 살려주곤 했거든요. 북파 공작원 시절 익힌 전략적 사고가 장기에서도 빛을 발했죠. 할머니, 오늘도 배달 나갈게요. 손녀 지연이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30대 초반의 지연은 전역한 707 특임대 출신이었어요. 반듯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에서 군인 출신임을 금방 알 수 있었죠. 특임대에서 배운 건 다 써먹어야지. 지연이 웃으며 배달통을 챙겼어요. 지연은 매일 아침 시장 곳곳에 국밥을 배달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일찍 가게를 여는 상인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가져다 드렸죠. 오늘도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지연이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얼음을 깔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순옥이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상인회장이 인사를 건넸어요. 60대 초반의 상인회장은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김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어요. 요즘 재개발 이야기 때문에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상인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말이에요. 재개발이라니요? 순옥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상인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또 그 사람들이 왔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디서요? 상인회장이 물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뭔가 나눠주고 있어요. 그때 시장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몇 명의 남자들이었어요. 몸집이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조폭들이었습니다.
저기 또 왔네. 상인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조폭 두목이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오늘부터 권리금 포기 동의서에 도장 찍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두목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사할 거예요. 한 상인이 용기 내어 말했어요. 30년째 이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왜 나가야 해요? 생선 가게 아저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조폭 하나가 그 상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권리금 포기하기 싫으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위협적인 말투였어요. 조폭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상인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폭들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듯 했어요.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개발되면 여러분도 좋잖아요. 오늘은 경고만 하고 갑니다. 내일까지 생각들 해보셔. 두목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상인의 가게 앞에 서류를 던져 놓았어요. 도장만 찍으면 끝입니다. 상인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재개발 동의서죠.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 보상금 나와요. 조폭이 달콤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폭들이 순옥 할머니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네요. 조폭 하나가 말했어요. 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집이라더라. 들어가자. 두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료로 한 그릇씩 먹고 갈게요. 두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맛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 자주 올 테니까요. 국밥집 안으로 들어온 조폭들을 순옥 할머니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과거 대한민국 최초 여성 준장 출신답게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조폭들이 자리에 앉자 할머니는 묵묵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큰 국자로 뜨거운 국물을 그릇에 담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이 할머니 뭐야, 무섭지도 않나? 조폭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우리 바쁘거든요. 조폭 하나가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순옥 할머니는 말없이 숟가락만 놓았습니다. 조폭들의 행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마치 태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등대 같았습니다. 아, 할머니 귀 먹었나? 또 다른 조폭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대답을 해야지.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저 뜨거운 국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할 뿐이었죠. 바로 그때 지연이 배달해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조용해요? 지연이 물었어요. 조폭들을 보는 순간 지연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의 직감이 위험을 감지한 거였어요. 젊은 아가씨네, 우리 밥 좀 차려주지? 조폭 하나가 지연에게 손짓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느리네. 다른 조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조폭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조용히 드세죠.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면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뭐라고? 조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계집애가 뭐야? 조폭이 지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 순간 지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조폭의 손목을 정확히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관절기였죠. 아야, 나라. 조폭이 비명을 질렀어요. 뭐 하는 거야? 다른 조폭들이 일어나려 했지만 지연의 눈빛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의 카리스마가 느껴졌거든요.
조용히 먹고 나가세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익힌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조폭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두목이 벌겋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 집 기억해둔다.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조폭들은 국밥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났죠.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조폭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어요. 어제 우리를 무시했다면서? 두목이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국밥집 앞에 서성이며 손님들의 출입을 막기 시작했어요. 저기 가지 마세요. 조폭 하나가 국밥집으로 들어가려는 할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위험해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뒤돌아갔어요. 평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신고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기다려보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수십 년간 군 생활로 단련된 판단력이었죠. 한편 시장 다른 곳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채 가게 앞에 누군가 재개발동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붙여놓았어요.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다고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어젯밤에 직접 찍지 않았어요? 조폭 하나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아주머니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상인회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이상해요. 밤사이 여러 가게에 동의서가 붙었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상인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조폭들이 둘러쌌습니다. 회장님도 빨리 결정하세요. 두목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때 시청 담당 공무원이 나타났습니다. 50대의 공무원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재개발 관련해서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절차상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왜 재개발이에요? 상인회장이 물었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죠. 공무원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폭 두목과 잠시 마주쳤습니다. 뭔가 이상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순옥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하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어요. 군 시절 익힌 직감이 뭔가 큰 음모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장기 모임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기 두는 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누구를 봤는데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옛날 북파 작전 때 같이 일했던 사람 같았어요. 박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있었어요? 개발업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했던 옛 동료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을까요? 지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상인회장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뭐라고요? 순옥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조폭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협박했대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결국 겁에 질린 상인회장님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상인들도 위험하겠네요.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폭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거예요. 실제로 시장 곳곳에서 협박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집 앞 유리창에 돌이 날아왔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던진 것 같아요. 지연이 깨진 유리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군요. 순옥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겁을 주려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오를 단단히 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국밥집으로 피해왔습니다. 순옥이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우리 어디 갈 데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옥 할머니가 다독여줬습니다. 우리가 지켜낼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 부하들을 이끌던 지휘관의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해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때 순옥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이 시장을 그냥 내줄 수 없어요. 할머니 혼자 어떻게 해요? 상인들이 걱정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박노인이 일어났어요. 나도 있잖아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밤이 깊어가자 상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순옥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박노인도 동의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날 밤 늦게까지 불빛이 켜진 국밥집에서는 작전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과거 군 출신 가족답게 체계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이군.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최초 여성 준장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30년 전 순옥 할머니는 수많은 부하를 지휘하며 위기 상황을 헤쳐나갔습니다. 준장님,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부하들이 말했을 때의 그 긴장감이 다시 느껴졌어요. 냉정함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존경받았던 시절이었죠. 그때의 나를 다시 꺼내야겠어.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퇴 후 평범한 할머니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지휘관이 되어야 할 때였어요. 박노인도 옛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동료의 얼굴이 어제 본 사람과 겹쳐 보였어요. 설마 정말 그 사람일까? 노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큰 충격이 될 거였어요. 지연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상대를 알아보려면 정보가 필요해요. 지연이 말했어요. 제 친구 민수에게 도움을 받을까요? 민수는 천재 해커였거든요. 민수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예요? 네, 707 특임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거든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해킹 실력이 뛰어나요. 잠시 후 20대 후반의 민수가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말쑥한 차림의 민수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해. 지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정보를 찾아보겠어요. 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행사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요. 민수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갑자기 추진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관련 자료가 없었거든요.
뭔가 인위적으로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시행사 정보는 어떻게 돼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대성개발이라는 회사네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이상해요. 최근에 갑자기 자본이 늘어났거든요. 박노인이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성개발? 아시는 회사인가요? 지연이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박노인은 말을 흐렸지만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더 깊이 파보겠어요. 민수가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박도환 전 정보장교. 민수가 읽었습니다. 대성개발 고문으로 되어 있네요. 그 순간 박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도환.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여보, 그 사람 아세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과거 군 시절 알던 사람이야. 박노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보장교였는데 노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일까? 순옥 할머니도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박도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준장 시절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 60대 중반 남자, 전직 군 정보장교. 민수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전역 후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정관계 인맥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상대가 누군지 알겠네요. 순옥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인 것 같아요. 과거 군 경험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런 상대라면 쉽지 않을 거예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만만하지 않아. 순옥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민수가 더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요. 자금 흐름이 이상해요. 화면에는 복잡한 돈의 흐름이 나타나 있었어요. 정치인들한테 로비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 같아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순옥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적 부패와 연결된 사건이군요.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상대해야 할 건 조폭만이 아니겠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권력층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민수야, 이 정보들을 안전하게 보관해둬. 순옥 할머니가 지시했습니다. 언제든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 할머니는 이미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네, 알겠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면 언론에도 제보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의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들이 또 왔나 보네요. 박노인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조폭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겠어요. 순옥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과거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시장 입구에 굴삭기가 나타났습니다. 노란색 중장비가 위협적으로 서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상인들이 놀라며 몰려들었습니다. 굴삭기 옆에는 조폭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오늘부터 공사 준비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조폭 두목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마지막 기회예요. 위협적인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옥 할머니가 국밥집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빨간 페인트가 든 통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정당방위를 선언하는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붉은 페인트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정당방위 시장을 지켜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쓰고 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당방이라고 썼네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지연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해야 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상인들도 하나둘 핸드폰을 들기 시작했어요. SNS에 올려보겠어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인스타그램 잘해요. 곧 시장 상황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조폭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저들이 뭐 하는 거야? 두목이 소리쳤어요. 당장 그만두게 해. 조폭 몇 명이 순옥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조폭 하나가 말했습니다. 괜한 일 만들지 말고요.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계속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전혀 겁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말을 안 들어요. 조폭이 할머니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번개처럼 나타났어요.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또 너냐? 조폭이 지연을 알아봤습니다. 어제 우리를 웃게 만든 계집애. 이번에는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기술이 발휘됐습니다. 첫 번째 조폭의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옆구리를 쳤어요. 두 번째 조폭은 다리 걸기로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조폭은 어깨 던지기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어떻게 저런 할 수 있어요? 상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대단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의 용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조폭이 몰래 뒤로 돌아와 칼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조심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출신의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조폭의 손목을 번개처럼 잡아 비틀었어요.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야, 손목이 부러져요. 조폭이 비명을 질렀어요. 할아버지도 대단하세요.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를 얻은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폭 두목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만둬라.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실시간 방송으로 올리고 있어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벌써 조회수가 1000명 넘었어요. 온라인에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SNS에서 화제예요. 민수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군인 가족 국밥집 사이다 영상이라고 제목이 붙었어요. 벌써 수천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 조폭 두목이 당황했습니다. 언론이 알게 되면 큰일이야. 실제로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자들이 온다고 해요. 상인회장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TV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인대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그때 시청 담당 공무원이 나타났습니다. 경찰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불법 집회가 아니에요. 순옥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게를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 편에 서는 것 같았어요. 일단 해산하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신청하고 집회하세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미 큰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취재진이 곧 도착할 거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해요. 하지만 조폭들과 공무원들의 압박이 거세졌어요.
결국 그날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거예요. 민수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불이 났어요. 야채 가게와 생선 가게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화예요. 지연이 화를 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순옥 할머니가 타버린 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불에 탄 시장 잔해 사이에서 순옥 할머니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할머니가 반쯤 탄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상자 겉면에 대성개발 로고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방화범들이 실수한 거예요. 상자 안에서 비밀 계약 문건 조각들이 나왔어요. 불에 타서 읽기 어려웠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야 해요. 민수가 문건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해커의 기술로 훼손된 자료도 되살릴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할머니, 이걸 보세요. 지연이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라이터였어요. 라이터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박노인이 라이터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문양,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북파 공작원들이 쓰던 암호 문양이야. 과거 동료들만 아는 비밀 표시였습니다. 그럼 방화한 사람이 할아버지 옛 동료라는 뜻이에요? 지연이 놀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박노인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으로 문건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민수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위조된 서류들이 잔뜩 있어요. 상인들의 동의서가 모두 가짜였던 거죠. 자금 세탁 흔적도 보여요. 민수가 계속 조사했습니다. 정치인들한테 흘러간 돈의 흐름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건 국가적 차원의 비리였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불타버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가게가 다 타버렸는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순옥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증거가 있어요. 할머니는 상인들을 모았어요. 끝까지 싸워봅시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해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상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박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노인이 속삭였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과거 동료가 적이 되어 돌아온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철호라는 사람이야. 박노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 북파 작전에서 같이 일했던 동지야.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조폭들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안이와 손을 잡고 이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전우가 우리 적이라는 말이에요?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인 것 같아. 박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돈 때문일 거야. 박노인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국가를 위해 목숨 걸던 사람이 이제는 돈을 위해 동지를 배신하는구나. 민수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요. 화면에는 김철호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조직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순옥 할머니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도안이가 정치인과 연결하고 김철호가 현장을 담당하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더 늘어난 거네요. 지연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포기할 수 없어요. 순옥 할머니가 상인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해요. 할머니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제 진짜 증거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인회장이 물었습니다.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순옥 할머니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 거죠.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언론사 서버에 자동으로 자료가 송출되게 할 수 있어요. 해커의 기술이 정의를 위해 쓰이는 순간이었어요. 언제 실행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내일이요. 순옥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날 밤 민수는 밤새 작업했습니다. 복구된 문건들과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민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연이 걱정했습니다. 상대가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보내는 거야.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날 거였어요. 과거 전후와 마주해야 하는군.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노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철호야,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노인은 과거를 회상했어요. 함께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했던 동지가 이제는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는 더 많은 조폭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굴삭기뿐만 아니라 트럭까지 동원됐어요. 오늘로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지연이 창문 너머로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조폭 두목이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두목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거야. 굴삭기가 천천히 국밥집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쇳덩어리가 땅을 흔들며 움직였어요. 정말로 부수려는 것 같아요. 상인들이 겁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가게 앞에 나와 섰습니다. 굴삭기 바로 앞에서 꼿꼿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지연이 뛰쳐나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 순옥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준장 시절의 위험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굴삭기 운전사도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조폭들이 할머니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비켜요, 할머니. 조폭 하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연이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의 실력이 다시 발휘됐어요. 첫 번째 조폭을 어깨 던지기로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조폭은 다리 걸기로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세 번째 조폭은 팔꿈치 타격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박노인도 뒤쪽에서 나타났습니다. 한 조폭이 삽을 들고 위협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북파 공작원 출신의 기술로 삽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대단해요. 상인들이 감탄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준비한 폭로 영상이 전국 방송으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TV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방송에서는 대선 개발과 정치인들의 결탁 내용이 상세히 공개됐어요. 자금 세탁 증거와 위조 서류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민수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지연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할머니 파이팅, 조폭들 물러가라,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박도환 전 정보장교의 과거 행적도 공개됐습니다. 전역 후 정치인들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조폭 두목이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방송에 나왔다고? 두목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급하게 공무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공사를 중단하세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언론의 힘이 발휘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폭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약대로 일하는 거야. 두목이 우겨댔어요. 방송이 뭐 어쨌다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와 검찰 차량이 줄줄이 나타났어요. 검찰에서 왔어요. 지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검사가 영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박도환,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조폭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박도환이 검은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순호가. 박도환이 순옥 할머니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군. 할머니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박도환이 변명했습니다. 개발이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조폭 두목도 체포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켜서 한 일이에요. 두목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나씩 수갑이 채워져 갔습니다. 시장에 모여든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박수 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정의가 승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끝났구나.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40년간 지켜온 시장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거였습니다. 상인들이 할머니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TV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장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킨 겁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말씀이었어요. 호송차 안에서 박도환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순옥 할머니가 보였어요. 순옥아. 박도환이 창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 순옥 할머니가 호송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박도환과 눈이 마주쳤어요. 뭘 더 할 말이 있나요? 할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어. 박도환이 변명했습니다. 개발이 되면 경제가 살아나잖아.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는 전우였잖아. 박도환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정을 생각해서 용서해 줄 수 없나?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우라면 더욱 용서할 수 없어요. 순옥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걸던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배신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등을 돌렸습니다. 박도환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순호가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호송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도환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도환은 직권 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민수가 복구한 자료들이 주요 증거로 제출됐어요. 이 문건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합니다. 검사가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박도환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합법적인 사업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자금 세탁과 위조 서류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도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방청석에 앉은 상인들이 환호했습니다. 김철호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노인이 방청석에서 그를 바라봤어요. 철호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 전우가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김철호가 박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형님. 김철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기자들 앞에 섰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군인은 전우를 지켜야 하지만 나라를 팔아넘긴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쓰기에 바빴어요. 이번 승리의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작은 사람들도 힘을 모으면 거대한 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연과 민수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협력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세대 간 정의 실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힘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정의를 위해 쓰일 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줬어요. 젊은 세대의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군인 가족 국밥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국밥집 앞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았어요. 상인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코디언 소리에 맞춰 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의 승리예요.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해낸 게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룬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김철호를 생각했습니다. 전우가 저런 선택을 하다니. 노인은 씁쓸했어요. 하지만 정의가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순옥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보람을 느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의로운 일에 기술을 쓰겠어요. 밤이 깊어가자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불타버린 가게들도 하나둘 복구되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국밥솥 불을 다시 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내일 아침에는 또 따뜻한 국밥을 끓여야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할머니는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의가 승리한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거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TV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관광객들이 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지었어요. 유명해지신 기분이 어떠세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똑같아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에 국밥을 끓이고 있어요. 변하지 않은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국밥집 벽에는 새로운 글귀가 걸렸습니다.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문구였어요. 지연이 써서 걸어둔 거였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글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저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겠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를 본받아 저도 계속 싸우겠어요. 지연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야. 할머니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민수는 정보보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불법 개발을 감시하는 회사예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겠어요. 젊은이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민수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술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정의 실현의 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박노인은 시장 한켠에서 여전히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수는 어떻게 두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급하면 좋은 수가 나오지 않아. 장기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전수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북파 공작원이었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야. 박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장기 두는 할아버지일 뿐이야. 시장은 완전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불에 탄 가게들도 모두 재건됐어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더 큰 가게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이제 조폭들이 와도 안 무서워요.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옥이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상인회장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포기했네요. 회장이 순옥 할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이해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두려울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어요. 상인회장이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를 본받아 끝까지 버티겠어요. 시장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국밥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상징이 된 거였어요. 여기가 바로 그 국밥집이군요. 관광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곳이네요.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젊은 손님이 부탁했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사인을 해줬어요. 매일 새벽 순옥 할머니는 변함없이 국밥을 끓였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평화를 느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노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신문에 또 우리 이야기가 났어요. 노인이 신문을 들고 왔어요. 전국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고 하네요. 그런 것보다 국밥 맛이 더 중요해요. 순옥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는 게 제일 기뻐요.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소박했어요. 지연이 배달 준비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거든요. 속초 의리국밥이라는 상품명으로 유명해졌어요. 너무 바빠지는 것도 좋지 않아. 순옥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본래 모습을 잃으면 안 되니까.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시장이 관광 명소가 됐어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관광버스까지 들어와요. 좋은 일이네요. 순옥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의 바람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회사에 의뢰가 계속 들어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불법 개발을 감시해 달라고 하네요. 젊은이들이 정의로운 일을 하니까 기특해요. 순옥 할머니가 민수를 격려했습니다. 계속 좋은 일 하세요. 할머니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 상인들이었어요. 저희 지역에도 재개발 문제가 있어요. 상인들이 말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순옥 할머니가 조언했습니다.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할머니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저희도 할머니처럼 용기를 낼게요. 상인들이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순옥 할머니의 영향력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지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해낸 일이 자랑스러워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옳은 일을 했어요. 노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가 계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힘을 줬어요.